오늘 밤 거짓말의 세계에서 잊을 수 없는 사랑을. 이치조 미사키 지음, 김윤경 옮김. 1년은 365일, 시간으로 환산하면 8760시간이다. 어마어마한 숫자구나 싶지만 아무래도 딱 와닿지 않는다. 죽음, 사랑만큼이나 그 숫자는 나의 의식과 감각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뭐든지 낱낱이 분해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하지만 멈추지 못하고 이번에는 초 단위로 분해해보았다. 3153만 6천초다. 점점 더 의미를 알 수가 없다. 딱히 와닿지 않을 뿐더러 의미도 모르겠다. 다만 내게 주어진 시간이 그만큼이다. 남아있는 생명이 그 시간만큼이다. 내게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까? 뭘 할 수 있을까? 분명 아무것도 못하겠지? 뭔가를 극복하거나 뛰어넘을 수도 없겠지. 그래도 생각한다. 내게 남은 시간이 제 1년이 안 될지 몰라도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만은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씬 1. 스키시마 마코토. 1. 내가 시험부 선고를 받은 것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해 3월의 일이었다. 이른 봄에 피는 벚꽃조차 아직 하늘을 보지 못한, 겨울의 끝자락이기도 하고 봄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두 계절이 살포시 포개지는 시기였다. 나는 어릴 때 몸이 약해서 자주 쓰러지곤 했다. 병약한 체질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생 때는 툭하면 열이 나서 학교에 가도 보건실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중학교 입학하고 얼마 안 있어 체질이 바뀌었다. 가끔 열이 날 때가 있었지만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건강해졌다. 내 몸은 확실히 내 것이 되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별 이상이 없었기에 병약하다는 사실은 어느덧 과거의 일이 되어갔다. 어쩌면 이대로 계속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른다.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어도 그 후에도 쭉.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나갈 무렵의 일이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정기검진을 받은 후 병원에서 내원하라는 연락이 왔다. 특별히 몸에 이상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겨울에 몇 번 감기에 걸렸던 터라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징후가 나타난 걸까 싶었다. 체질이 또 바뀌었나 싶어 은근히 신경이 쓰였다. 병원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오라고 당부했다. 평균 키에 내성적인 나와는 달리 아버지는 키가 훤칠하고 무척 밝은 분이다. 걱정 마라. 분명 별일 아닐 거다.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머니도 긍정적인 말들을 건네며 기운을 북돋아 주셨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듯 호쾌한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에게 수없이 격려와 용기를 얻었다. 이번에도 설령 문제가 좀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었다. 병원에서 호출을 했지만 심각한 일은 아닐 거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려 했었다. 이 병의 경우 앞으로 남은 시간이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낙관적으로 여길 일이 아니었다. 간호사가 호명하자 부모님과 함께 진찰실로 들어갔다.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복잡하게 설명하더니 끝내 시한부를 선고했다. 눈꽃만큼도 슬프지 않았다. 그저 놀라고 당황했을 뿐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무척이나 당황하고 곤혹스러워 하셨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그런 우리를 앞에 두고 못내 괴로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내 병은 국가가 지정한 난치병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연구 대상이므로 병원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발병 사실이 확인되면 가능한 한 빨리 본인에게 알리라는 규정이 있다. 그런 설명이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주의사항과 이 병을 대하는 자신의 각오를 덧붙였다. 병에 대한 간략한 설명, 보험 적용 방법, 부모님과 상세한 이야기를 나눌 일정을 정하고 싶다는 바람, 내게 남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 등이었다. 나에 관한 일인데 마치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막연한 느낌이 들었다. 말할 수 없이 큰 충격을 받은 탓에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과 나 자신을 제대로 연관지어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건 나뿐만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아버지를 돌아보자 아예 넋이 나간 상태였고 어머니는 시선을 아래로 푹 떨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갑자기 들이닥친 현실을 전혀 이해도 납득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담당 의사의 설명만이 이어졌다. 그러고는 먼저 나가 있으라는 말에 나만 진찰실에서 빠져나왔다. 한참 뒤 부모님도 뒤따라 나왔다. 수납처에서 병원비를 납부하고 주차장까지 아무 말 없이 걸었다. 우리 세 사람만이 현실에서 따돌림을 당한 것 같았다. 차에 탄 뒤에도 여전히 침묵이 이어졌다. 그런 상태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버지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생각을 좀 해봤는데 다른 병원도 찾아가 보자. 네? 깜짝 놀란 나를 보며 어머니도 아버지의 의견에 찬성했다. 그래, 한 군데만 가봐서는 확실히 몰라. 쑥스러워서 직접 말한 적은 없지만 나는 부모님을 존경한다. 몸이 허약한 나를 언제나 가장 먼저 생각하고 살뜰하게 배려했으며 부족함 없이 키워주셨다. 두 분 다 자상하시고 때로는 너무 모른 듯해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다. 그런 두 분이 현실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있다. 오늘 일은 있고 다른 전문 병원에서 다시 진찰을 받아보자고 설득하셨다. 오진일 가능성도 있고 의사의 말처럼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닐지도 모른다고. 좋았어. 그렇게 하기로 하고 맛있는 점심이나 먹으러 갈까? 아버지가 자동차에 시동을 걸며 짐짓 밝은 목소리로 제안했다. 나였다면 목소리가 떨려서 말도 잘 안 나왔을 텐데 역시 아버지는 달랐다. 차를 출발시켜 병원 주차장에서 빠져나갔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병원에서 내린 진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단지 우리는 그렇게 잠시나마 현실에서 눈을 돌리는데 필사적이었다. 그 후 다른 병원에 가서 시간을 들여 검사를 받았으나 이번에도 같은 진단을 받았다. 그래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단념하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또다시 다른 병원을 찾아갔다. 결과는 같았다.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라는 진단이었다. 병이 중기로 들어서면 증상이 나타나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잦아지고 말기를 거쳐 죽음에 이를 거라고 했다.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검사를 받던 그 당시 우리 가족에게는 많은 일이 있었다. 밝고 호탕한 성격이 장점인 아버지도 지혜롭고 자상한 어머니도
여러 가지 일을 겪어야 했다. 슬픔이라든지 탄식이라든지 많은 일을. 각자 마음속에는 고독과 침묵의 호수가 드넓게 자리하고 있었다. 우리 가족에게 그 호수를 만들어낸 사람은 다름 아닌 나다. 내가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울고 웃고 소리도 지르면서 당시에는 정말로 많은 일이 일어났다. 다만 그러는 동안 우리는 몇 가지 약속했다. 병을 사실로 받아들일 것, 억지로 밝은 척 하지 않을 것, 웃음 역시 무리해서 참으려 하지 말고 웃고 싶을 때는 웃고 울고 싶을 때는 울 것, 그리고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 이런 약속을 정하고 나서 처음 진단을 받았던 병원을 다시 찾아갔다. 담당 의사와 상담 일정을 잡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병원에서 성심성의껏 대응하겠다는 말을 듣고 연구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어느새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고등학교 1학년의 봄방학을 맞이했다. 봄방학 동안 우리 세 식구는 약속을 지키며 살아갔다. 처음에는 지나치게 서로를 의식해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지만 차츰 괜찮아졌다. 부자연스러움은 저절로 도태되었다. 나는 봄방학에 들어가기 전부터 2가지 새로운 습관을 들였다. 하나는 암흑 노트를 쓰는 일이었다. 이 노트에는 다른 사람에게 내보일 수 없는 감정을 적기도 하고 탄식을 솔직히 내뱉어 보기도 했다. 절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리고 노트 한 권을 더 마련해 이곳에는 밝고 희망적인 내용을 적었다. 영화나 소설에서 본 적은 있지만 내가 직접 쓰게 될 줄은 몰랐다. 의외로 생각을 정리하는 데 편리해서 내게 남은 날이 정말 1년이라고 가정해놓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차례로 써내려갔다. 그리고 봄방학 때부터 하나씩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여행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았다. 보고 싶었던 경치를 보며 아, 나는 경치에 별로 감흥을 못 느끼는 사람이구나 하고 새로운 내 모습도 알았다. 고등학생 용돈으로 사 먹기엔 비싼 라면을 옆 동네까지 가서 먹어보기도 하고 저축한 돈을 찾아 만화책을 세트로 샀으며 전부터 갖고 싶었던 운동화도 구입했다. 이런 일들을 혼자서 했다. 담담하고 평온하게 내 방식대로 차근차근 실행했다.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너무 엉뚱하거나 불가능할 게 뻔한 일이 아니라면 하고 싶은 일은 언젠가 다 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일찌감치 써놓고도 여전히 실행에 옮기지 못한 일이 있었다. 미나미 스바사에게 내 마음을 전한다. 그 무렵에는 고등학교 2학년 골드위크도 끝나 있었다. 친구가 결코 많은 편은 아니지만 아주 적지도 않았다. 하지만 내 죽음이라는 슬픔에 말려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학년이 바뀌는 시기를 틈타 적당히 거리를 두었다. 새로 친구를 사귀지 않았고 사람들과 관계 맺지 않으려 애썼다. 그런 상황에서 아직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었다. 미나미 스바사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 미나미와는 1학년 때 같은 반이 되면서 처음 만났다. 언제나 웃고 있었고 활발해서 생명력 그 자체인 듯 빛이 났다. 그 애에게는 건강하고 안정된 빛이 넘쳐 흘렀다. 동경 같은 마음도 있었을지 모른다. 생각해보면 병약했던 초등학생 때부터 그랬다.
나와는 반대로 건강하고 밝은 사람이 좋았다. 다만 나는 미나미와 사귀고 싶은 건 아니었다. 그건 불가능한 소망일 뿐 아니라 사람들과 거리를 두겠다는 내 계획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내가 바라는 건 사귀는 게 아니라 그저 순수하게 마음을 전하는 일이었다. 그러면서 격식을 차려선 안 된다. 편지를 써서 건네거나 불러내서 고백하는 방법은 좋지 않다. 더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마음을 전해야 한다. 어머, 스키시마, 오랜만이야. 왜 하늘을 보고 있어? 어느 날 방과 후 이 소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복도를 걷고 있는데 마침 미나미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 놀라서 허둥거리고 말았다. 2학년이 되면서 서로 다른 반으로 갈라진 뒤 이야기할 기회가 좀처럼 없었던 데다 그 애에게 어떻게 마음을 전해야 할지를 고심하고 있던 참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 오랜만이야. 특별한 의미는 없어. 그래? 그보다 진짜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잘 어울리는 짧은 머리를 찰랑거리며 미소를 지은 채 그 애가 스스럼 없이 다가왔다. 다행히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우연이기는 하지만 분명 좋은 기회였다. 두근두근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자연스럽게 말하려 애썼다. 잘 지냈지. 너는? 쪽지 시험만 망친 것만 빼면 잘 지내. 수업 끝나고 남아서 복습까지 하는데 아무래도 수학이 어렵네. 미나미는 누구와도 이야기를 잘하는 성격이라 대화가 쉽게 이어졌다. 다른 반으로 갈라졌다는 화제가 나와서 간략하게 서로 근황을 주고받았다. 오늘 말해도 괜찮을까? 어떻게 말하면 좋지? 망설여졌지만 마음을 다잡았다. 언젠가는 해야지 하고 주저하는 동안 세상은 앞으로 나아간다. 더구나 나는 남들보다 훨씬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상황임을 일깨우며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에 생각을 집중하다 보니 미나미와의 대화 내용을 의식이 미처 따라가지 못했다. 아참, 별다른 일이 있긴 해. 실은 내가 얼마 전에 영화 관련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대화 중이기는 했지만 타이밍으로 볼 때 지금밖에 없었다. 나는 황급히 입을 뗐다. 저기 있잖아. 너무 심각해 보이지 않도록 어색하게나마 웃음을 지어 보였다. 사실은 나 널 좋아했어. 그렇다고 뭐 사귀고 싶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팬 같은 거랄까? 저기 1학년 때 각오를 단단히 하고 고백했는데도 뒷말을 차분히 이어나갈 수가 없었다. 어떤 점에 끌렸는지도 덧붙였으면 좋았을걸. 어머, 정말? 내가 말이 막혀 버벅거리자 미나미가 놀란 기색을 그대로 드러냈다. 어, 좋아하는데 사귀고 싶지는 않다니. 왜? 하긴 궁금하기도 하겠지. 마음이 있든 없든 간에 고백받은 사람으로서는 의아한 말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병에 대해서나 앞으로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은 할 수가 없어서 필사적으로 얼버무렸다. 아니 그게 멀리서 바라볼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달까? 그러자 미나미가 풋 하고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다. 희귀동물 보듯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미안, 엉뚱한 소리래서. 나야말로 이렇게 대놓고 고백받기는 처음이라서 놀랐지만
그래도 무척 기뻐. 고마워. 아련한 빛처럼 미나미가 웃었다. 이 웃음을 보았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용기는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다. 방금 막 고백한 터라 그런지 약간 미묘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사실은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었지만 그럼 이만. 하고는 자리를 떠났다. 그럼 이만. 그렇게 말하고 미나미는 손을 흔들어 주었다. 갑자기 고백하게 된 바람에 그의 어떤 점이 좋은지까지는 전하지 못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도 우습고 그 애를 불편하게 할 뿐이다. 아쉽지만 그냥 이걸로. 다음 날이 되었다. 어제의 고백이 찝찝하게 마음에 걸려 개운치 않았지만 여느 때처럼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면서 학교에서 일상을 보냈다. 이동 수업이라 다른 교실로 향하다가 미나미가 절친인 하야미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미나미와 시선이 마주쳤다. 그 애는 미소를 지으며 살짝 손을 들어 인사했다. 놀랐으나 나도 가볍게 인사를 건넸다. 누구야?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스키시마. 미나미와 하야미가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딱히 내 쪽에서 말을 걸지는 않았다. 목적지가 달랐던 우리는 제각각 다른 교실로 걸어갔다. 그 애는 친구와 함께 햇살이 쏟아지는 밝은 길을 걸었고 나는 혼자서 그늘진 길을 걸어갔다.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있었으나 더는 떠오르지 않았다. 이제는 가능한 한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대하며 내 운명을 어찌할 수 없게 되는 그날까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배려는 깊이 관계 맺거나 얽히지 않는 일이었다. 요즘은 어떠니? 별일 없었고? 하지만 최소한의 관계는 맺을 수밖에 없다. 그중 한 사람이 보건 선생님이다. 학교 측에는 2학년에 올라가면서 부모님과 함께 찾아가 병에 관해 솔직히 알렸다. 다만 다른 학생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고 학교에서는 우리의 뜻을 존중해 주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정기적으로 보건 선생님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20대 후반이라는 보건 선생님은 약간 개성이 강한 분이다. 학창시절에는 취미로 연극을 했다고 한다. 꿈이 넓고 솔직하면서도 어른답게 생각이 깊고 마음이 넓으며 내게 무척 신경을 써주었다. 네, 별일 없어요. 맨날 똑같은걸요. 일주일에 한 번은 방과후 보건실에 들렀다. 그리고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소소한 대화를 나눈다. 선생님이 타준 커피를 받아들자 머그잔을 타고 따뜻함이 느껴졌다. 여전히 아무하고도 가까이 지내려 하지 않는 거야? 네, 그렇죠 뭐.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거 말로 하면 엄청 낯간지럽고 가볍게 들리니까 그만하세요. 진심으로 싫은 건 아니다. 거북하게 웃으며 말하자 선생님도 따라 웃으셨다.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자, 그럼 스키시마가 말하는 낯간지럽고 가벼운 대사를 좀 더 들려줄까? 예전에 제가 한 말만 아니라면요. 고독에는 네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도 모르게 선생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물었다. 무슨 뜻이에요 그거? 대학생 때 어떤 연극에서 했던 대사. 아, 그렇군요.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고독을 선택했던 소년이 결국은 사랑을 찾게 된다는 뭐 그런 거였어.
거창하네요. 그래? 일상적이고 흔해 빠진 얘기 아닌가? 선생님이 되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는 짐작할 수 있었다. 슬그머니 선생님의 눈길을 피해 손에 쥐고 있는 머그잔을 기울여 안을 들여다보았다. 일렁이는 커피에 내 얼굴이 비쳤다. 네가 살아가고자 하는 방식은 존중하지만 굳이 무리하면서까지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할까? 그러지 않아도 좋을 것 같은데. 네, 듣고 있니? 네, 그냥 뭐 설교쟁이 아줌마라고 생각하는 거지? 설교쟁이 누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대답하자 선생님이 살짝 눈을 흘겼다. 그러고는 곧이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사탕발림은 어여쁜 또래 여학생에게 해주라고. 좋아하는 여학생이야 있을 거 아냐. 글쎄요. 미나미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이미 깔끔히 단념한 터였다. 단념이라기보단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해야 하나? 더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감정이었다.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딱히 새로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한 채 그 주 주말도 혼자 보냈다. 신작 게임을 구입해 몰두해 보았지만 과연 이게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들어 도중에 그만뒀다. 월요일이 되어 다시 학교에 갔다. 바보같이 보일지 몰라도 다른 교실로 이동하는 그 시간이 즐거웠다. 어딘가에서 또 미나미와 마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 근처에서 미나미가 눈에 들어왔다. 하야미, 그리고 처음 보는 여학생 2명과 함께였다. 네 사람은 뭔가 난감한 듯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는 시선이 마주치지 않았다. 내가 먼저 말을 걸지도 않았다. 언제부터일까? 언제부터 나는 그 애를 이렇게도 강렬히 의식하게 되었을까? 이런 내가 어느 순간 느닷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시야에 그 애가 들어오기만 하면 심장이 애타게 아프고 왠지 빛나 보이는 그 애의 모든 것이 특별하게 느껴졌다. 수업이 끝난 후 보건실에 들렀다. 보건실에 가는 요일이 딱 정해진 건 아니다. 내가 찾아가면 선생님은 커피를 내려주신다. 원두부터 갈지는 않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원두가루로 정성껏 커피를 내릴 때면 무척 좋은 향기가 났다. 그래서 좋아하는 여학생은 생겼어? 그만 좀 하세요. 커피를 받아들며 대답하자 선생님이 웃었다. 문득 뭔가 알아차린 듯했다. 왠지 평소보다 더 생기가 없어 보이네. 무슨 일 있니? 평소보다 더 눈 안 붙이셔도 되는데. 미안을 연발하면서 선생님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당연히 아기가 있어 한 말은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다. 내 앞에 있는 어른은 절대로 부주의하게 남을 상처 입히지 않는다. 의미나 의도가 없는 말은 하지 않을 뿐더러 항상 상대를 배려한다.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존경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일까 어느새 자연스럽게 속내를 털어놓고 말았다. 사실은 하고 싶은 일이 거의 없어져서요. 전에 말했던 그 리스트? 네,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던 일을 완벽히는 아니지만 일단 해버려서 이젠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연애를 하면 되잖아. 선생님, 너무 1차원적인 발상 아니에요? 연애야말로 가장 높은 단계잖아. 사람과 엮이는 데 있어서는. 나도 모르게 할 말을 잃었다. 그런 내게 선생님은 계속 말했다. 약간 타산적인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 너의 소망을 존중한다 해도 말이지.
아직 너에겐 시간이 있어. 새로운 관계를 맺어도 제대로 헤어질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발상이었다. 긍정적이지 않은 발상이긴 하지만 놀란 나를 보며 선생님은 약간 쓸쓸한 듯이 말했다. 마지막은 자신이 정해도 되니까 한번 뛰어들어봐. 간절하게 마음이 끌리는 일이나 사람이 있다면.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눈부시게 예쁜 미나미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더 알고 싶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눈동자를 바라보며 웃고 싶다.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보건실 입구 쪽을 바라봤다. 그때 문이 딸깍 열렸다. 인생이란 때때로 인정사정 없다. 그것이 인생에 대한 내 생각이다. 반면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이란 때때로 생각해 본 적 없는 좋은 일을 가져다 준다. 선생님, 계세요? 아, 하고 꿀꺽 숨을 삼켰다. 그곳에 나타난 사람은 놀랍게도 미남이었다. 학교는 정말 신기한 곳이구나 싶었다. 좋아하는 사람이 이곳 어딘가에 있다. 생각지 못한 순간에 그 사람이 눈에 보이면 심장이 달콤하게 옥지어 들곤 한다. 스키시마? 미나미가 나를 발견하고는 놀라서 이름을 불렀다. 안녕? 와, 커피 마시고 있구나? 좋겠다. 선생님이 타주신 거야? 그런 거지. 뜻밖의 상황에 내심 당황했지만 그래도 들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선생님은 조금 전까지 심각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은 듯 평소처럼 미나미에게 말을 건넸다. 아, 미남이구나. 어쩐 일이야? 누가 다치기라도 한 거야? 그런 건 아니고요. 보건실 앞 게시판에 이걸 붙여도 될지 여쭤보려고요. 미나미는 그렇게 대답하면서 종이를 들어보였다. 평범한 남학생 모집이라는 뜻모를 문구가 크게 인쇄되어 있었다. 선생님은 그 의미를 알고 있는 듯 바로 대답했다. 혹시 영화 제작 동아리 그거? 네. 실은 아오이가 주인공을 맡기로 한 남학생을 쫓아내는 바람에 새로 찾아야 해요. 동아리 부회장인 하야미 아오이 말하는 거지. 근데 왜? 주인공 남학생이 뭐 이상한 짓이라도 한 거야? 아니요. 뭔가 좀 성실하지 않고 간사스러운 데가 있다나. 뭐 그렇다네요. 간사스럽다고? 남자 주인공 역에 자원한 연극부 학생인데 연기가 오버스럽다면서. 신랄하네. 하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영화를 찍을 수 없겠지. 두 사람은 서로 다 아는 이야기인 것 같았지만 나는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하야미라면 전에 본 적도 있는, 지금은 미나미와 같은 반인 여학생이다. 동급생들의 화제에 자주 오르내리는 여학생으로 눈꼬리가 길고 시원스러운 눈매를 지닌 미인이지만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 스스럼 없이 대할 수가 없었다. 미나미와는 무척 가까운 사이 같았다. 내가 당황해하고 있는 걸 알아차렸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덧붙여 주었다. 오늘 밤 거짓말의 세계에서 잊을 수 없는 사랑을. 이치조 미사키 지음, 김윤경 옮김. 1년은 365일, 시간으로 환산하면 8760시간이다. 어마어마한 숫자구나 싶지만 아무래도 딱 와닿지 않는다. 죽음, 사랑만큼이나 그 숫자는 나의 의식과 감각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뭐든지 낱낱이 분해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하지만 멈추지 못하고
이번에는 초 단위로 분해해보았다. 3153만 6천 초다. 점점 더 의미를 알 수가 없다. 딱히 와닿지 않을 뿐더러 의미도 모르겠다. 다만 내게 주어진 시간이 그만큼이다. 남아있는 생명이 그 시간만큼이다. 내게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까? 뭘 할 수 있을까? 분명 아무것도 못하겠지? 뭔가를 극복하거나 뛰어넘을 수도 없겠지. 그래도 생각한다. 내게 남은 시간이 제 1년이 안 될지 몰라도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만은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씬 1. 스키시마 마코토 1. 내가 시험부 선고를 받은 것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해 3월의 일이었다. 이른 봄에 피는 벚꽃조차 아직 하늘을 보지 못한 겨울의 끝자락이기도 하고 봄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두 계절이 살포시 포개지는 시기였다. 나는 어릴 때 몸이 약해서 자주 쓰러지곤 했다. 병약한 체질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생 때는 툭하면 열이 나서 학교에 가도 보건실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중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안 있어 체질이 바뀌었다. 가끔 열이 날 때가 있었지만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건강해졌다. 내 몸은 확실히 내 것이 되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별 이상이 없었기에 병약하다는 사실은 어느덧 과거의 일이 되어갔다. 어쩌면 이대로 계속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른다.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어도 그 후에도 쭉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나갈 무렵의 일이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정기검진을 받은 후 병원에서 내원하라는 연락이 왔다. 특별히 몸에 이상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겨울에 몇 번 감기에 걸렸던 터라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징후가 나타난 걸까 싶었다. 체질이 또 바뀌었나 싶어 은근히 신경이 쓰였다. 병원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오라고 당부했다. 평균 키에 내성적인 나와는 달리 아버지는 키가 훤칠하고 무척 밝은 분이다. 걱정 마라. 분명 별일 아닐 거다.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머니도 긍정적인 말들을 건네며 기운을 북돋아 주셨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듯 호쾌한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에게 수없이 격려와 용기를 얻었다. 이번에도 설령 문제가 좀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었다. 병원에서 호출을 했지만 심각한 일은 아닐 거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려 했었다. 이 병의 경우 앞으로 남은 시간이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낙관적으로 여길 일이 아니었다. 간호사가 호명하자 부모님과 함께 진찰실로 들어갔다.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복잡하게 설명하더니 끝내 시한부를 선고했다. 눈꽃만큼도 슬프지 않았다. 그저 놀라고 당황했을 뿐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무척이나 당황하고 곤혹스러워 하셨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그런 우리를 앞에 두고 못내 괴로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내 병은 국가가 지정한 난치병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연구 대상이므로 병원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발병 사실이 확인되면 가능한 한 빨리 본인에게 알리라는 규정이 있다. 그런 설명이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주의사항과 이 병을 대하는 자신의 각오를 덧붙였다. 병에 대한 간략한 설명.
보험 적용 방법, 부모님과 상세한 이야기를 나눌 일정을 정하고 싶다는 바람, 대개 남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 등이었다. 나에 관한 일인데 마치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막연한 느낌이 들었다. 말할 수 없이 큰 충격을 받은 탓에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과 나 자신을 제대로 연관지어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건 나뿐만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아버지를 돌아보자 아예 넋이 나간 상태였고, 어머니는 시선을 아래로 푹 떨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갑자기 들이닥친 현실을 전혀 이해도 납득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담당 의사의 설명만이 이어졌다. 그러고는 먼저 나가 있으라는 말에 나만 진찰실에서 빠져나왔다. 한참 뒤 부모님도 뒤따라 나왔다. 수납처에서 병원비를 납부하고 주차장까지 아무 말 없이 걸었다. 우리 세 사람만이 현실에서 따돌림을 당한 것 같았다. 차에 탄 뒤에도 여전히 침묵이 이어졌다. 그런 상태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버지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생각을 좀 해봤는데 다른 병원도 찾아가 보자. 네? 깜짝 놀란 나를 보며 어머니도 아버지의 의견에 찬성했다. 그래, 한 군데만 가봐서는 확실히 몰라. 쑥스러워서 직접 말한 적은 없지만 나는 부모님을 존경한다. 몸이 허약한 나를 언제나 가장 먼저 생각하고 살뜰하게 배려했으며 부족함 없이 키워주셨다. 두 분 다 자상하시고 때로는 너무 모른 듯해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다. 그런 두 분이 현실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있다. 오늘 일은 있고 다른 전문 병원에서 다시 진찰을 받아보자고 설득하셨다. 오진일 가능성도 있고 의사의 말처럼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닐지도 모른다고. 좋았어. 그렇게 하기로 하고 맛있는 점심이나 먹으러 갈까? 아버지가 자동차에 시동을 걸며 짐짓 밝은 목소리로 제안했다. 나였다면 목소리가 떨려서 말도 잘 안 나왔을 텐데 역시 아버지는 달랐다. 차를 출발시켜 병원 주차장에서 빠져나갔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병원에서 내린 진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단지 우리는 그렇게 잠시나마 현실에서 눈을 돌리는데 필사적이었다. 그 후 다른 병원에 가서 시간을 들여 검사를 받았으나 이번에도 같은 진단을 받았다. 그래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단념하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또다시 다른 병원을 찾아갔다. 결과는 같았다.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라는 진단이었다. 병이 중기로 들어서면 증상이 나타나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잦아지고 말기를 거쳐 죽음에 이를 거라고 했다.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검사를 받던 그 당시 우리 가족에게는 많은 일이 있었다. 밝고 호탕한 성격이 장점인 아버지도 지혜롭고 자상한 어머니도 여러 가지 일을 겪어야 했다. 슬픔이라든지 탄식이라든지 많은 일을. 각자 마음속에는 고독과 침묵의 호수가 드넓게 자리하고 있었다. 우리 가족에게 그 호수를 만들어낸 사람은 다름 아닌 나다. 내가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울고 웃고 소리도 지르면서 당시에는 정말로 많은 일이 일어났다. 다만 그러는 동안 우리는 몇 가지 약속했다. 병을 사실로 받아들일 것,
억지로 밝은 척 하지 않을 것. 웃음 역시 무리해서 참으려 하지 말고 웃고 싶을 때는 웃고 울고 싶을 때는 울 것. 그리고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 이런 약속을 정하고 나서 처음 진단을 받았던 병원을 다시 찾아갔다. 담당 의사와 상담 일정을 잡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병원에서 성심성의껏 대응하겠다는 말을 듣고 연구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어느새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고등학교 1학년의 봄방학을 맞이했다. 봄방학 동안 우리 세 식구는 약속을 지키며 살아갔다. 처음에는 지나치게 서로를 의식해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지만 차츰 괜찮아졌다. 부자연스러움은 저절로 도태되었다. 나는 봄방학에 들어가기 전부터 두 가지 새로운 습관을 들였다. 하나는 암묵 노트를 쓰는 일이었다. 이 노트에는 다른 사람에게 내보일 수 없는 감정을 적기도 하고 탄식을 솔직히 내뱉어 보기도 했다. 절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리고 노트 한 권을 더 마련해 이곳에는 밝고 희망적인 내용을 적었다. 영화나 소설에서 본 적은 있지만 내가 직접 쓰게 될 줄은 몰랐다. 의외로 생각을 정리하는 데 편리해서 내게 남은 날이 정말 1년이라고 가정해놓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차례로 써내려갔다. 그리고 봄방학 때부터 하나씩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여행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았다. 보고 싶었던 경치를 보며, 아, 나는 경치에 별로 감흥을 못 느끼는 사람이구나 하고 새로운 내 모습도 알았다. 고등학생 용돈으로 사 먹기엔 비싼 라면을 옆 동네까지 가서 먹어보기도 하고 저축한 돈을 찾아 만화책을 세트로 샀으며 전부터 갖고 싶었던 운동화도 구입했다. 이런 일들을 혼자서 했다. 담담하고 평온하게 내 방식대로 차근차근 실행했다.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너무 엉뚱하거나 불가능할 게 뻔한 일이 아니라면 하고 싶은 일은 언젠가 다 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일찌감치 써놓고도 여전히 실행에 옮기지 못한 일이 있었다. 미나미 스바사에게 내 마음을 전한다. 그 무렵에는 고등학교 2학년 골드위크도 끝나 있었다. 친구가 결코 많은 편은 아니지만 아주 적지도 않았다. 하지만 내 죽음이라는 슬픔에 발려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학년이 바뀌는 시기를 틈타 적당히 거리를 두었다. 새로 친구를 사귀지 않았고 사람들과 관계 맺지 않으려 애썼다. 그런 상황에서 아직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었다. 미나미 스바사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 미나미와는 1학년 때 같은 반이 되면서 처음 만났다. 언제나 웃고 있었고 활발해서 생명력 그 자체인 듯 빛이 났다. 그 애에게는 건강하고 안정된 빛이 넘쳐 흘렀다. 동경 같은 마음도 있었을지 모른다. 생각해보면 병약했던 초등학생 때부터 그랬다. 나와는 반대로 건강하고 밝은 사람이 좋았다. 다만 나는 미나미와 사귀고 싶은 건 아니었다. 그건 불가능한 소망일 뿐 아니라 사람들과 거리를 두겠다는 내 계획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내가 바라는 건 사귀는 게 아니라 그저 순수하게 마음을 전하는 일이었다. 그러면서 격식을 차려선 안 된다. 편지를 써서 건네거나 불러내서 고백하는 방법은 좋지 않다. 더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마음을 전해야 한다. 어머,
스키시마, 오랜만이야. 왜 하늘을 보고 있어? 어느 날 방과 후 이 소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복도를 걷고 있는데 마침 미나미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 놀라서 허둥거리고 말았다. 2학년이 되면서 서로 다른 반으로 갈라진 뒤 이야기할 기회가 좀처럼 없었던 데다 그 애에게 어떻게 마음을 전해야 할지를 고심하고 있던 참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 오랜만이야. 특별한 의미는 없어. 그래? 그보다 진짜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잘 어울리는 짧은 머리를 찰랑거리며 미소를 지은 채 그 애가 스스럼 없이 다가왔다. 다행히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우연이기는 하지만 분명 좋은 기회였다. 두근두근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자연스럽게 말하려 애썼다. 어, 어, 잘 지냈지. 너는? 쪽지 시험만 망친 것만 빼면 잘 지내. 수업 끝나고 남아서 복습까지 하는데 아무래도 수학이 어렵네. 미나미는 누구와도 이야기를 잘하는 성격이라 대화가 쉽게 이어졌다. 다른 반으로 갈라졌다는 화제가 나와서 간략하게 서로 근황을 주고받았다. 오늘 말해도 괜찮을까? 어떻게 말하면 좋지? 망설여졌지만 마음을 다잡았다. 언젠가는 해야지 하고 주저하는 동안 세상은 앞으로 나아간다. 더구나 나는 남들보다 훨씬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상황임을 일깨우며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에 생각을 집중하다 보니 미나미와의 대화 내용을 의식이 미처 따라가지 못했다. 아참, 별다른 일이 있긴 해. 실은 내가 얼마 전에 영화 관련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대화 중이기는 했지만 타이밍으로 볼 때 지금밖에 없었다. 나는 황급히 입을 뗐다. 저기, 있잖아. 어? 너무 심각해 보이지 않도록 어색하게나마 웃음을 지어 보였다. 사실은, 나 널 좋아했어. 그렇다고 뭐 사귀고 싶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팬 같은 거랄까? 저기, 1학년 때, 각오를 단단히 하고 고백했는데도 뒷말을 차분히 이어나갈 수가 없었다. 어떤 점에 끌렸는지도 덧붙였으면 좋았을걸. 어머, 정말? 내가 말이 막혀 버벅거리자 미나미가 놀란 기색을 그대로 드러냈다. 어, 좋아하는데 사귀고 싶지는 않다니. 왜? 하긴 궁금하기도 하겠지. 마음이 있든 없든 간에 고백받은 사람으로서는 의아한 말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병에 대해서나 앞으로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은 할 수가 없어서 필사적으로 얼버무렸다. 아니, 그게, 멀리서 바라볼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달까? 그러자 미나미가 풋 하고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다. 희귀동물 보듯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미안. 엉뚱한 소리래서. 나야말로 이렇게 대놓고 고백받기는 처음이라서 놀랐지만 그래도 무척 기뻐. 고마워. 아련한 빛처럼 미나미가 웃었다. 이 웃음을 보았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용기는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다. 방금 막 고백한 터라 그런지 약간 미묘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사실은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었지만 그럼 이만. 하고는 자리를 떠났다. 응, 그럼 이만. 그렇게 말하고 미나미는 손을 흔들어 주었다. 갑자기 고백하게 된 바람에
그의 어떤 점이 좋은지까지는 전하지 못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도 우습고 그 애를 불편하게 할 뿐이다. 아쉽지만 그냥 이걸로. 이 다음 날이 되었다. 어제의 고백이 찝찝하게 마음에 걸려 개운치 않았지만 여느 때처럼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면서 학교에서 일상을 보냈다. 이동 수업이라 다른 교실로 향하다가 미나미가 절친인 하야미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미나미와 시선이 마주쳤다. 그 애는 미소를 지으며 살짝 손을 들어 인사했다. 놀랐으나 나도 가볍게 인사를 건넸다. 누구야?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스키시마. 미나미와 하야미가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딱히 내 쪽에서 말을 걸지는 않았다. 목적지가 달랐던 우리는 제각각 다른 교실로 걸어갔다. 그 애는 친구와 함께 햇살이 쏟아지는 밝은 길을 걸었고 나는 혼자서 그늘진 길을 걸어갔다.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있었으나 더는 떠오르지 않았다. 이제는 가능한 한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대하며 내 운명을 어찌할 수 없게 되는 그날까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배려는 깊이 관계 맺거나 얽히지 않는 일이었다. 요즘은 어떠니? 별일 없었고? 하지만 최소한의 관계는 맺을 수밖에 없다. 그중 한 사람이 보건 선생님이다. 학교 측에는 2학년에 올라가면서 부모님과 함께 찾아가 병에 관해 솔직히 알렸다. 다만 다른 학생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고 학교에서는 우리의 뜻을 존중해 주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정기적으로 보건 선생님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20대 후반이라는 보건 선생님은 약간 개성이 강한 분이다. 학창 시절에는 취미로 연극을 했다고 한다. 꿈이 넓고 솔직하면서도 어른답게 생각이 깊고 마음이 넓으며 내게 무척 신경을 써주었다. 네, 별일 없어요. 맨날 똑같은걸요. 일주일에 한 번은 방과후 보건실에 들렀다. 그리고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소소한 대화를 나눈다. 선생님이 타준 커피를 받아들자 머그잔을 타고 따뜻함이 느껴졌다. 여전히 아무하고도 가까이 지내려 하지 않는 거야? 네, 그렇죠 뭐.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거 말로 하면 엄청 낯간지럽고 가볍게 들리니까 그만하세요. 진심으로 싫은 건 아니다. 거북하게 웃으며 말하자 선생님도 따라 웃으셨다.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자, 그럼 스키시마가 말하는 낯간지럽고 가벼운 대사를 좀 더 들려줄까? 예전에 제가 한 말만 아니라면요. 고독에는 네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도 모르게 선생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물었다. 무슨 뜻이에요, 그거? 대학생 때 어떤 연극에서 했던 대사. 아, 그렇군요.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고독을 선택했던 소년이 결국은 사랑을 찾게 된다는 뭐 그런 거였어. 거창하네요. 그래? 일상적이고 흔해 빠진 얘기 아닌가? 선생님이 되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는 짐작할 수 있었다. 슬그머니 선생님의 눈길을 피해 손에 쥐고 있는 머그잔을 기울여 안을 들여다보았다. 일렁이는 커피에 내 얼굴이 비쳤다. 네가 살아가고자 하는 방식은 존중하지만 굳이 무리하면서까지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할까? 그러지 않아도 좋을 것 같은데. 네, 듣고 있니? 네, 그냥 뭐
설교쟁이 아줌마라고 생각하는 거지? 설교쟁이 누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대답하자 선생님이 살짝 눈을 흘겼다. 그러고는 곧이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사탕발림은 어여쁜 또래 여학생에게 해주라고. 좋아하는 여학생이야 있을 거 아냐. 글쎄요. 미나미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이미 깔끔히 단념한 터였다. 단념이라기보단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해야 하나? 더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감정이었다.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딱히 새로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한 채 그 주 주말도 혼자 보냈다. 신작 게임을 구입해 몰두해 보았지만 과연 이게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들어 도중에 그만뒀다. 월요일이 되어 다시 학교에 갔다. 바보같이 보일지 몰라도 다른 교실로 이동하는 그 시간이 즐거웠다. 어딘가에서 또 미나미와 마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 근처에서 미나미가 눈에 들어왔다. 하야미, 그리고 처음 보는 여학생 2명과 함께였다. 네 사람은 뭔가 난감한 듯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는 시선이 마주치지 않았다. 내가 먼저 말을 걸지도 않았다. 언제부터일까? 언제부터 나는 그 애를 이렇게도 강렬히 의식하게 되었을까? 이런 내가 어느 순간 느닷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시야에 그 애가 들어오기만 하면 심장이 애타게 아프고 왠지 빛나 보이는 그 애의 모든 것이 특별하게 느껴졌다. 수업이 끝난 후 보건실에 들렀다. 보건실에 가는 요일이 딱 정해진 건 아니다. 내가 찾아가면 선생님은 커피를 내려주신다. 원두부터 갈지는 않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원두가루로 정성껏 커피를 내릴 때면 무척 좋은 향기가 났다. 그래서 좋아하는 여학생은 생겼어? 그만 좀 하세요. 커피를 받아들며 대답하자 선생님이 웃었다. 문득 뭔가 알아차린 듯했다. 왠지 평소보다 더 생기가 없어 보이네. 무슨 일 있니? 평소보다 더 눈 안 붙이셔도 되는데. 미안을 연발하면서 선생님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당연히 아기가 있어 한 말은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다. 내 앞에 있는 어른은 절대로 부주의하게 남을 상처 입히지 않는다. 의미나 의도가 없는 말은 하지 않을 뿐더러 항상 상대를 배려한다.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존경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일까? 어느새 자연스럽게 속내를 털어놓고 말았다. 사실은 하고 싶은 일이 거의 없어져서요. 전에 말했던 그 리스트? 네,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던 일을 완벽히는 아니지만 일단 해버려서 이젠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연애를 하면 되잖아. 선생님, 너무 1차원적인 발상 아니에요? 연애야말로 가장 높은 단계잖아. 사람과 엮이는 데 있어서는. 나도 모르게 할 말을 잃었다. 그런 내게 선생님은 계속 말했다. 약간 타산적인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 너의 소망을 존중한다 해도 말이지. 아직 너에겐 시간이 있어. 새로운 관계를 맺어도 제대로 헤어질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발상이었다. 긍정적이지 않은 발상이긴 하지만, 놀란 나를 보며 선생님은 약간 쓸쓸한 듯이 말했다. 마지막은 자신이 정해도 되니까 한번 뛰어들어 봐. 간절하게 마음이 끌리는 일이나 사람이 있다면.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눈부시게 예쁜 미나미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더 알고 싶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눈동자를 바라보며 웃고 싶다.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보건실 입구 쪽을 바라봤다. 그때 문이 딸깍 열렸다. 인생이란 때때로 인정사정 없다. 그것이 인생에 대한 내 생각이다. 반면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이란 때때로 생각해 본 적 없는 좋은 일을 가져다 준다. 선생님, 계세요? 아, 하고 꿀꺽 숨을 삼켰다. 그곳에 나타난 사람은 놀랍게도 미남이었다. 학교는 정말 신기한 곳이구나 싶었다. 좋아하는 사람이 이곳 어딘가에 있다. 생각지 못한 순간에 그 사람이 눈에 보이면 심장이 달콤하게 옥죄어 들곤 한다. 어? 스키시마? 미나미가 나를 발견하고는 놀라서 이름을 불렀다. 안녕? 와, 커피 마시고 있구나? 좋겠다. 선생님이 타주신 거야? 그런 거지. 뜻밖의 상황에 내심 당황했지만 그래도 들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선생님은 조금 전까지 심각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은 듯 평소처럼 미나미에게 말을 건넸다. 아, 미나미구나. 어쩐 일이야? 누가 다치기라도 한 거야? 그런 건 아니고요. 보건실 앞 게시판에 이걸 붙여도 될지 여쭤보려고요. 미나미는 그렇게 대답하면서 종이를 들어보였다. 평범한 남학생 모집이라는 뜻모를 문구가 크게 인쇄되어 있었다. 선생님은 그 의미를 알고 있는 듯 바로 대답했다. 혹시 영화 제작 동아리 그거? 네. 실은 아오이가 주인공을 맡기로 한 남학생을 쫓아내는 바람에 새로 찾아야 해요. 동아리 부회장인 하야미 아오이 말하는 거지. 근데 왜? 주인공 남학생이 뭐 이상한 짓이라도 한 거야? 아니요. 뭔가 좀 성실하지 않고 간사스러운 데가 있다나? 뭐 그렇다네요. 간사스럽다고? 남자 주인공 역에 자원한 연극부 학생인데 연기가 오버스럽다면서. 신랄하네. 하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영화를 찍을 수 없겠지. 두 사람은 서로 다 아는 이야기인 것 같았지만 나는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하야미라면 전에 본 적도 있는, 지금은 미나미와 같은 반인 여학생이다. 동급생들의 화제에 자주 오르내리는 여학생으로 눈꼬리가 길고 시원스러운 눈매를 지닌 미인이지만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 스스럼 없이 대할 수가 없었다. 미나미와는 무척 가까운 사이 같았다. 내가 당황해하고 있는 걸 알아차렸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덧붙여 주었다.